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확률 통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15페이지까지는 우리가 고등하 때 수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것은 우리가 제 재생목록에 보시면 고등하 개념원리 완강에 23강이 수열이고요, 25강이 조합이거든요. 거기를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릴 것 같은데 이쪽에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그러면 원순열이라는 것을 이제 배울 텐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고등학교 배웠던 순열에 대해서 잠깐만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걸 한 번씩 한번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다 올 수 있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1이 왔다라고 한다면 10의 자리에는 2 아니면 3 두 가지가 오겠고요. 예를 들어 뭐 10의 자리에 2가 왔다. 그럼 마지막 하나 3은 1의 자리에 와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 돼서 6가지다.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 원순열은 뭐냐면요, 돌렸을 때, 돌립니다. 회전을 했을 때 그 배열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1, 2, 3이라는 놈과, 그죠? 분명히 2, 3, 1은 다른 놈입니다. 맞죠?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100의 자리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 원순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세 개만 본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죠? 간격이 좀 똑같다라고 해본다면, 얘를 120도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1은 여기에 오겠고 2는 여기, 3은 여기에 와서, 자, 돌렸더니 정확하게 배열 자체가 1, 여러분들 볼 때는 1 왼쪽에 2가 있고 2 오른쪽에 3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똑같이 그 다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구조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서 1 왼쪽이라는 것도 헷갈리겠다. 여기서 1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돌렸을 때 그대로 이렇게 배열 자체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1. 마찬가지 얘를 또 120도 돌리면 1이 이쪽으로 오겠죠? 2는 이쪽, 3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1 오른쪽에 여기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식의 배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이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사람이 앉았다고 치면은 앉은 사람의 오른쪽에 2가 있는 거죠. 그죠? 얘도 오른쪽에 3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냐면, 자, 1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앉았을 때는 오른쪽이 되겠죠. 어쨌든 오른쪽에 3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를 또 돌리면 이 배열 자체가 1, 그죠? 3, 2, 1, 3, 2, 1, 3, 2에 대한 배열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도 한 가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놈의 답은 두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몇 개가 나오죠? 두 가지죠. 왜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배열된 놈의 개수가 3개인데 그 3개가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누면 결국 얘는 몇 가지? 두 가지다 라고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뭐 2팩이라고 쓰셔도 좋겠고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1, 2, 3, 4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90도로 돌리면 1, 2, 3, 4, 여기도 1, 2, 3, 4, 여기도 1, 2, 3, 4, 여기도 1, 2, 3, 4 똑같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 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1을 내가 고정시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여기에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오른쪽에 3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올 수도 있어요? 3, 4 아니면 4, 3. 두 가지가 오겠죠? 여기도요. 2, 4 아니면 4, 2. 여기도 얼마? 그죠? 2, 3 아니면 3, 2가 돼서 두 가지 돼서 모두 6가지인데, 좀 일관성 있게 본다면 얘도 우리가 그냥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각각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죠? 돌렸을 때 4가지가 똑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4로 나누게 되면 얘는 4, 3, 2, 1이니까 3팩이 돼서 6가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러면 모두 여기 원위에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죠? n개가 있죠, n개. 그래서 n팩토리를 각각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그렇죠. n개가 나와서 그 중복되는 경우는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선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외우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요게 원순열 입장입니다. 근데요,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또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알려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원순열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배열한 방법을 직순열이라고 합니다. 직순열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순열은 차이가 생기지 않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직순열 관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데나 제가 여기다가 이를 아무데나 한번 배열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 하면 여기니까 세 가지 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일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죠?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는 뭐죠? 차이가 없어졌어요. 얘를 앉는 순간 얘 왼쪽에 2가 오니 아니면 뭐 3이 오니 이렇게 해서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안 쳤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2팩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직순열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앉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겠죠. 지금 간격은 똑같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1이 앉을 수 있는 거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2로 하셔도 되고 4로 하셔도 되는데 자 1이 앉을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돌렸을 때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1이 앉을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뭐 여기 앉았다. 아무 데나 앉아도 됩니다. 어차피 돌렸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앉는 순간 이제 원순열은 깨지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생겼습니다. 왜? 1 여기에 2가 오니 3이 오니 4가 오니 이제는 자리 배열에 대한 차이가 없어진 거죠. 됐죠? 됐죠? 그러니까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나머지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 3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뭐다? 오케이. 직순열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순열 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순열과 직순열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원순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지만 어떤 조건이라든지 좀 세야 될 게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뭐다? 직순열 관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제가 더 한번 드려볼까요? 별거 아닌데 괜히 설명만 많이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명이 앉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 한번 해보죠. 됐네. 아이고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간격은 똑같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그죠? 할머니 돌인가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죠? 자식 2명이 있습니다. 자식 2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뭐냐면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네, 마주보고 앉는 겁니다. 자 원소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제 조건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하고 이제 공식으로만 막 외우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직순열 방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할아버지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6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딜 앉아도 돌리면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 순간 할머니는 고정입니다. 마주보는 건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가 할머니야. 할머니는 한 가지인 겁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죠?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이제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원순열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4명을 그대로 일렬로 배열하는 4팩. 그래서 24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으니까 원순열 방법과 직순열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다각형에 대한 순열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페이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각형에 관련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순열보다는 개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순열을 조금 더 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제 사각형인데 숫자를 한번 8개를 한번 써봤고요. 물론 간격은 똑같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회전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돌려본 건데 뭐 지금 이제 1, 2, 3, 4, 5, 6, 7, 8, 9시 이제 8까지 이렇게 잇따라가 한번 해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칸씩 미릅니다. 이제 1은 여기, 2는 여기, 3 여기에서 하나씩 밀었어요. 어때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짝꿍이 다르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서 또 돌린 겁니다. 지금 90도 돌렸으니까 또 90도 또 돌린 겁니다. 즉 180도 돌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1은 이쪽으로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씩 밀어가서 2, 3, 4, 5, 6 이렇게 해서 8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짝꿍이 똑같네요. 그죠? 잘 보세요. 요 입장에서, 1 다음에 2가 있는 거잖아. 1 다음에 2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렸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90도 또 돌렸더니 1이 다시 여기고요. 그죠? 그 다음 2는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얘랑 똑같네. 그죠?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나오네요. 그래서, 자, 원순열 입장이니까 원순열로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이제 8팩인데, 거기서 똑같은 경우가 4가지가 나오니까, 뭐죠, 이제, 저기 뭐야, 8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n-1이니까 7팩 좋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나옵니까? 그죠? 이게 2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2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측에서는 그 2가지를 뭐라 한 거냐면, 총 숫자가 8개가 있는데, 정사각형이니까 4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다? 2가지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쓴 것 뿐입니다. 됐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우리가 얼마로 나눴다? 정사각형이니까 4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책에 있는 거니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냐면, 직순열 관점에서 한번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은 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원순열이니까 8개죠? 그래서 하나를 빼면 7팩에다가 몇 가지가 더 나와? 2가지. 그래서 7팩 곱하기 2. 됐죠? 요렇게 차라리 하는 겁니다. 원순열 입장에서 보면. 직순열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해도 되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요거를 순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1 하나만 고정시키자. 그 1이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 여기 오거나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2가지가 될 겁니다. 그 예를 들어 1이 여기 왔다 앉는 순간 원순열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개, 그죠? 7개를 배열하는 방법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직순열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괜히 그거나 그거 같지만 조금 달라요. 하는 방법이. 예. 두 번째입니다. 자, 얘도 한번 가볼까요? 얘도 뭐냐면, 그러니까 원순열을 일단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1, 2, 3 이렇게 썼습니다.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렇게 됐다가 이제 하나를 이제 미룬 겁니다. 이제 그죠? 하나를 이제 밀어버리면 얘는 이제 1이 이쪽으로 가니까 1, 그다음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달라요. 지금 분명히 짝꿍도 다르고요. 하나를 더 밉니다. 그럼 1이 여기 가겠죠? 그럼 2는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돌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다 다릅니다. 하나를 또 밉니다. 1, 2, 3, 4, 5, 6, 7, 8, 9, 10. 또 다르죠? 다르죠? 다 다릅니다. 하나를 또 미룹니다. 그러면 1이 여기, 그 다음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또 다르죠? 하나를 또 밉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얘는 이거랑 똑같네요. 왜냐면 얘를 돌려버리면 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1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짧은 쪽에 4, 그 다음에 5, 4, 그 다음에 5. 제가 지금 방향을 이렇게 지금 돌린 거니까. 맞죠? 그 돌렸을 때 배열이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 거는 얘랑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가지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두 10개니까 10개를 일단 일렬로 원순열로 배열했다. 얼마? 그죠? 9팩이 되겠죠. 근데 지금 몇 가지가 더 나옵니까?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를 어떻게 보겠다는 겁니까? 그죠? 직사각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쪼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모양 5가지가 나오니까 곱하기 5를 한 건데, 우리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찾느냐? 모두 10개가 있는데, 직사각형은 결국에는 돌렸을 때 똑같은 게, 그죠? 이런 상태에서 돌리면 요거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냐 이거냐 몇 개? 그쵸? 바로 2가지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정사각형은 자, 다 돌리면 4번이 다 똑같은 거고, 직사각형은 2번만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중복되는 걸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직순열 관점에서 한번 보면 뭐냐면, 자, 1번이 올 수 있는 게 여기냐, 두 번째 여기냐, 세 번째 여기냐, 네 번째 여기냐, 5번째 여기냐,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5가지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에 딱 고정이 됐다. 오케이. 고정이 되는 순간 원순열이 깨지는 거예요. 원순열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나머지 9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9팩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원순열과 직순열의 방법을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문제 풀 때 좋아요.
정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1, 2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또 얘를 또 돌리면 1, 2, 3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돌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같은 방법으로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원수열 입장에서 얘를 먼저 원수열로 배열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6개를 6으로 나누니까 5팩이겠죠? 근데 몇 가지? 그죠?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걸 뭐 굳이 뭐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6개가 있고요. 정사각형은 마찬가지. 자, 몇 가지를 돌렸을 때 똑같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돌렸을 때 똑같냐? 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똑같으니까 그걸 3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돌렸을 때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120도 돌렸을 때 240도 또 한 바퀴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그 세 가지 경우가 똑같은 경우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어디 갔니? 다 지웠니? 여기 있는 건 바로 뭐다? 그죠? 중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 그 직선적 관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1이 그럼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잖아. 1이 여기 있으면 똑같은 경우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에 왔다 그러면 딱 앉는 순간 원수열은 깨진다고요. 나머지 몇 개? 5개를 일렬로 배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알아두면 좋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직사각형 입장에서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편의상 여기 있는 거 개수를 똑같이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제 모두 몇 개입니까? 8개죠? 자 8개니까 다 둘이니까 4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직사각형은. 맞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와 또 이렇게 돌렸을 때가 다르죠? 그 다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몇 가지? 그 두 가지입니다. 개수가 2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일단 배열합니다. 몇 개? 8개를 원수녀 입장에서 배열하면 그죠? 8팩 나누기 8이니까 7팩 곱하기 몇 개입니까? 몇 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나와요? 오케이. 1이 여기 있을 때, 또 1이 여기 있을 때, 또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으면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은 뭐 요렇게 해서 네 가지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해서 직순형 관점에서 본 겁니다. 직순형 관점에서 뭐냐면 1이 그냥 아무데나 옵니다. 고정. 여기 왔다. 고정.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일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왔다라고 딱 친다면 이다음부터 이제 원순열이 깨진 거라고. 됐습니까? 나머지 몇 개? 이제 7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인데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에는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는 거니까 어떻게 누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세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원순열 관점에서도 보는 방법, 두 번째 직순열 입장에서도 한번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 원을 하나 또 그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원 하나 그려보고요. 자, 모두 이제 8명이 있네요. 8명 있는데 원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동그라미 좀 해드리고 갈까요? 이렇게 해서 8명이 앉았다. 물론 이제 간격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여학생끼리 이웃하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원수녀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여학생이 여기 이제 앉은 거예요. 그냥 대충. 여기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일단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웃한 건 하나로 보는 거니까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면 나머지 여기에는 뭐가 된다? 오케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하나로 우리가 본다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우리가 원탁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명이 이제 원탁에 앉는 원순열이니까 얼마? 그죠? 5팩이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자리는 지네끼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는 3명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3팩토리얼 돼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남학생들만 먼저 제가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지금 남자만 이렇게 먼저 앉는 겁니다. 그죠? 남자를 먼저 배열합니다. 아마 이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쉬울 텐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남학생들만 먼저 원탁에 앉습니다. 원순영이죠. 얼마? 그죠? 5팩 나누기 5니까 그냥 4팩. 4팩입니다. 4팩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어쨌든 여학생들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가지? 네, 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라고 친다면 자기네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얼마? 네, 3팩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럼 됐습니다. 자, 이거 뭐라 배웠죠? 4, 3, 2, 1이고 그까지 5까지 곱하면 5, 4, 3, 2, 1이니까 5팩이 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보니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요걸로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는 거라니까. 맞죠? 세는 겁니다. 다음 2번인데 요거는 좀 주의 좀 합시다. 왜냐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리더라고. 그거는 2명일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3명일 때는 왜 안 되냐면 여기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는 2명도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야 지금? 그죠? 지금 3명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3명이 다 붙어 있는 걸 빼면 2명이 붙어 있는 거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명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뭐 여학생들끼리 싸웠나 봐. 여기에 이제 먼저 남학생을 전부가 다 이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5팩 나누기 5니까 4팩이겠죠? 네, 4팩입니다. 그다음 여학생들끼리는 싸웠으니까 여학생들끼리는 떨어뜨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여학생들이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남학생을 배열했기 때문에 원수열은 깨진 겁니다.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데나 첫 번째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그죠? 5가지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 그럼 나머지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앉으면 되니까 4가지. 뭐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 나머지 3군데 중에 나머지 한 명이 앉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지금 뭐냐면 5P3인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세는 거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뭐 P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16번 문제인데요. 남자 5명, 여자 5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교대로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네요. 그럼 아무거나 먼저 하나를 먼저 배열을 하죠.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그죠? 네, 여자 먼저 배열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자분을 이렇게 배열을 먼저 하면 여자분은 이제 5팩 나누기 5니까 그냥 4팩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N-1팩이 더 편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팩으로 합시다. 4팩이고요. 여자 앉혔습니다. 그러면 원순열은 깨졌습니다. 그죠? 앉히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괜찮나요? 예, 또는 이렇게 되죠. 여학생, 첫 번째 여학생이 아무데나 먼저 앉아.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나머지 4명은. 그죠? 앉는 순간 원순열은 깨졌으니까 그냥 4팩.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관계없습니다. 원순열을 하든 직순열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버리면 교대로니까 당연히 남자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요런 데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야 교대로가 딱 되네요. 그 첫 번째 남학생이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죠? 5가지. 그죠? 그 다음은 여기 앉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은 얼마? 3가지, 2가지, 1가지가 돼서 경우에는 4팩 곱하기 5팩이다. 물론 이런 거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계산 굳이 안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자, 이번엔 뭐냐면 자, 확인 17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의 자녀라고 그랬나요? 아, 그냥 가족이군요. A, B, C, D라고 그냥 썼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마주 봅니다. 자, 이럴 때 직수전이 참 편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합니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 분이나 먼저. 자, 우리가 할아버지를 먼저 앉힙니다. 그럼 몇 가지? 그죠? 1가지죠. 직순열 방법을 하겠습니다. 1가지입니다. 아무데나 돌려도 똑같으니까. 물론 간격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할머니는 여기 앉으셔야 돼요. 여기가 할머니죠. 1가지밖에 없어요. 마주봐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죠? 원순열 깨졌잖아요. 이미. 그죠? 4명이 앉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 4팩. 물론 24가지겠지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쓸게요. 예, 이분이 이웃하면 되니까 나머지 이렇게 이제 뭐 A, B, C 대충 그냥 쓰는 겁니다. 몇 명? 5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5명을 원순위로 배분하는 방법, 그죠? 4팩이겠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 네, 2팩. 네, 이렇게 우리가 해 주셔도 된다라고 했고요. 아마 이게 제일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A, B, C, D를 그냥 배열합니다. A, B, C, D. 그럼 A, B, C, D 배열하는 방법은 얼마? 그죠? 4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 3팩. 또는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나머지는 원순위를 깨졌으니까 바로 3팩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앉았다고 그랬으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무 데나 앉으시면 돼요. 4가지고요. 순서 바꿔도 되니까 당연히 얼마? 네, 2팩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 그렇죠. 48가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확인 18번인데요. 자, 중국인 2명이 있고 일본인 6명이 있답니다. 원탁에 둘러 앉는다라고 했네. 모두 8명이네요. 이때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 3명이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 뭐 중국인이 여기에 앉는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3명이 있으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인이 여기에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이 멘트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중국인은 서로 마주보며 앉아야 된다. 이 말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중국인이 앉아야 될 경우에서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죠?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라고 친다면 맞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중국인은 그에 마주보는 경우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3명 되니까. 그러면 일단 자리의 배열이 끝났다고. 원순열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직순열이니까 6명은 그냥 일로로 배워 그냥 6팩.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720까지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자, 정오각형이 있답니다. 모두 10명이 이렇게 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세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원순열만큼은 우리가 하는 방법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세면 됩니다. 어떻게 세냐? 자, 정오각형이죠. 정자 들어가면 좀 긴장하세요. 또 인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번이 여기 앉는다. 그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아니면 1번이 여기 앉는다. 그럼 또 달라지겠죠? 1, 2, 3, 4, 5, 6, 7, 8, 9, 10. 짝꿍이 달라지죠? 다시 또 1번이 여기 왔다. 그럼 얘를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몇 가지? 예, 맞습니다. 2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뭐 예를 들어 1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가지가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왔다라고 치면 이제 더 이상은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직순열로 하시면 되니까 얼마? 그죠? 9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답에서는 계산했는데 계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또 공식을 너무 또 좋아하는 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정삼각형처럼 가운데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2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는데 몇 번 정 모르시면 그려보세요, 진짜. 그래서 숫자를 한번 써가면서 1번이 여기 올 때 한 가지, 1번이 가운데 올 때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그죠? 변의 길이가 또 다르니까. 그래서 모두 1번이 오는 경우,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한 겁니다. 됐죠? 몇 가지? 오케이. 5가지. 됐죠? 헷갈리면 또 우리 배웠죠? 직사각형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정사각형도 이렇게 그시면 돼요. 왜냐면 똑같이 정사각형이다. 예를 들어서 둘이면은 그때는 하나를 더 그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만약에 인원이 다르면 정사각형도 이렇게 한 번만 그어야 됩니다. 됐죠? 어쨌든 5가지. 예를 들어 1번이 여기 왔다.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나머지 몇 명입니까? 9명인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오케이. 9팩.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정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자, 1번이 어디 오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또 돌리면은 1번이 여기 올 때 똑같으니까 3가지죠? 3가지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딱 온 거예요. 더 이상은 뭐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이제 8명인가요? 8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것도 좀 나누고 싶다? 예,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셋 똑같으니까요.
자, 확인 20번입니다. 이번엔 정육각형이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그죠? 1번이 올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 1번이 여기 왔다. 그럼 이제 전체 몇 개야, 이거? 12명인가요? 그죠? 12명이니까 11팩. 그죠?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죠. 따라서 A는 얼마다? 11이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다 그을 수 있겠네요. 예, 그을 수 있겠네요. 딱 그으면 두 가지가 바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네요. 필수 3번입니다. 네. 초록, 노랑, 빨강, 파랑 네 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해서 여기다 채웠으면 좋겠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예, 원순열이네요. 자, 그럼 어디 먼저 보시냐 하면 여기 먼저 보시는 거죠, 우리가. 자, 요 안에 있는 게 좀 제일 특별하죠. 특별한 걸 먼저 봅시다. 그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초록을 한번 칠했다. 그냥 보는 거죠. 그 나머지 세 개를 갖다가 칠하면 될 텐데 돌리면 회전하면 똑같죠. 이거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얼마? 맞습니다. 3팩 나누기 3인데 학생들은 n-1팩을 뭐 좋아하니까 3 빼기 2라면 얼마? 네, 2팩. 그래서 얼마다? 네, 8가지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확인 21번입니다. 정육각형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벌집인가 봐요. 7가지 색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한번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제일 특별한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7가지가 다 되는데, 그죠? 7가지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마찬가지 뭐 빨강을 칠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 나머지 6개를 칠하면 될 텐데 돌리면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원순열이죠. 따라서 6에서 1 빼면 얼마? 네, 5팩. 이렇게 됐습니다. 120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840이다. 요 정도는 계산해도 돼요. 여기 뭐 9팩 막 이렇게 나오는 거 8팩 있죠?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확인 21번입니다. 네. 아, 여기 있는 정사각 뿔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회전했을 때 겹치는 거는 똑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얘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밑면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 예, 색은 마찬가지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5가지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냥 빨강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나머지 옆에는 돌리면 똑같죠? 예, 그래서 나머지 4개는 그죠? 4 빼기 1에서 3팩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6, 5, 30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혹시 이게 헷갈릴까봐 전개도로 한번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얘가 빨강, 즉 4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빨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원순열 내서 그죠? 4팩 나누기 4 또는 3팩 해서 6, 5, 3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인데요. 자, 이번엔 중복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열이에요. 그죠? 자, 중복 순열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중복 또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허용해서 몇 개를 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R개를 택하는 순열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참고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 번을 택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배우셨죠? 고등상에서.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요. 네. R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뽑았던 거 계속 뽑아도 되니까. 됐죠?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되기 때문에 발음이 왜 이래? 그래서 R이 더 커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거. 뽑았던 거를 계속 뽑으면 되니까 어떤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 아주 엄청나게 많다. 충분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명이서 예를 들어서 콜라만 계속 뽑아. 괜찮아. 콜라는 엄청나게 충분히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조금 외워놔도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우리가 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나면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 외워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이 함수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다 함수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라는 두 명이 있는데 자 이렇게 둘이 뭐 손잡고 랄랄라 가다가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두 사람이 너무 이제 예뻐 보였는지 자, 너희한테 2개를 내가 무조건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땡큐죠.
그래서 당연히 뭐, 한 명이 하나씩만 뽑아야 되겠죠. 한 명이 두 개 가지면 안 되잖아. 그지? 69이잖아. 그래서 A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 먹을래? 그랬더니 저는 배를 먹을래요.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B는 저도 그럼 배를 먹을래요. 사이가 좋네요. 아니면 자, A는 배를 먹었는데 골랐죠. B는 나는 그럼 이번에 사과 먹을까?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A는 배를 이렇게 선택해서 먹었는데 B는 저는 귤을 먹을래요. 귤을 좋아했나 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개 뽑았잖아. 자, 이번엔 A가 사과를 골랐습니다. B는요, 네, 저는 뭐 배 먹을래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다른 경우죠. A가 사과를 골랐습니다. 그럼 뭐 저도 뭐 사과 고를래요. 그죠? A가 사과를 골랐을 때 B는요, 예, 저는 뭐 귤을 좋아하니까 귤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엔 A가 귤을 골랐습니다. B는요, 당연히 배를 골랐다. A는 귤을 골랐을 때 B는 사과를 골랐다. 그죠? A가 귤을 골랐을 때 뭐 저도 뭐 귤을 골랐다. 이렇게 해서 얘는 모두 몇 가지? 9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런 얘기죠. 자, 결국 A가 고를 수 있는 경우에서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가지. 자, B도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 9가지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얘를 뭐 굳이 기호까지 한번 써볼까? 기호? 예. 3파이 2가 돼서 3의 제곱이다. 그래서 모두 9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세요. 이게 진짜 2의 세제곱인지 3의 제곱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함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헷갈린데,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어떨 때 이렇게 하는지 헷갈린데,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함수라는 건 결국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잖아요. 그죠? 함수에서는요, 정의역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함수가 이루어지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한 번씩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얘가 갑인 거야, 갑. 얘가 갑이야, 갑. 됐습니까? 얘가 갑이고 얘는 을이야. 함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이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어. 됐죠? 편지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2통이 있는데 그 2통의 편지 이름이 A와 B고요. 우체통은 뭐 그냥 1, 2,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줄게요. 네. 화살표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체통이 1, 2, 3이야. 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알겠죠. 답을 알겠죠. 물론 9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3의 제곱인지 이게 2의 세제곱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우체통 입장에서는 을이죠. 그죠? 편지 넣는 내 마음인 거야. 편지 내가 어디다 넣을래 내 마음인 거야. 그래서 A라는 편지를 1번 우체통에 넣을까, 2번 우체통에 넣을까, 3번 우체통에 넣을까? 내 마음이지 뭐. 그죠? 3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1번 우체통에 넣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 편지는 내 마음이잖아. 1번 우체통에 넣을까, 2번 우체통에 넣을까, 3번 우체통에 넣을까. 다시 몇 가지? 3가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뭐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9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투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무기명으로 하죠. 이름 안 쓰고 투표를 하죠. 기명으로 이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3명 있어. 그래서 A와 B가 있어. 너 누구한테 투표하고 싶어? 내 마음이야. 3가지입니다. 그죠? 나 근데 뭐 1번에다 할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1번에 하든 2번에 하든 3번에 하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에 따라고 친다면 B는 누구한테 할래요? 내 마음이지 뭐. 내가 갑이니까. 그지? 뭐 내가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3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9가지 경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복수녀는 우리가 뭐다? 반드시 함수라고 좀 인지를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읽을 때 이제 파이다라고 있습니다. 파이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건 n파이 r 그냥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이다. 쓰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계산은 그냥 우리가 고등하 때 했듯이 그런 식으로 얘가 몇 가지 얘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정의역과 공역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항상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뭔지만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 을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함수의 개수 따지듯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좀, 아까 좀 뭐 물어본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예.
우리 아까 이거 있죠, 그죠? 예,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프로덕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상품, 제품이라는 뜻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대문자, 즉 프로덕트니까 P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대문자가 이 파이입니다. 소문자 파이 말고요. 대문자 요 파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M 파이 R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파이 2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3을 2번 곱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n을 r번 곱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 이거 비교 한번 잠깐만 해볼까요? NPR이죠. 맞죠? 이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은 r 이상이 되지만 얘는요, 이럴 수도 있지만 거꾸로 r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같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n이 꼭 r보다 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같아도 되고 뒤에 있는 게 커도 된다. 왜? 똑같은 거 계속 뽑아도 되니까. 그죠? 예. 그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후보 2명이 있습니다. 아, 그죠? 당연히 서로 다른 후보겠죠. 똑같은 후보 2명이 아니겠죠. 선거인 6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많이 했죠. 그러니까 투표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명으로 한답니다. 우리 무기명으로 하는데 일단 기명으로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헷갈립니다. 이제 과연 이게 이제 학생들이 2의 6제곱인지 6의 제곱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쓰라고요. 갑이 누구지? 갑이 누구지? 후보가 갑이에요? 아니죠. 투표한 사람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갑이야, 우리가. 그래서 1, 2, 3, 4, 5, 6을 그러면 여기, 예, 여기다가 쓰는 거죠. 뭐 그림은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선거인은 엿다 써야 되고 후보를 엿다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함수 개수 세듯이 한번 합시다. 1이 뽑을 수 있는 1번 선거인이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죠? A 하는 P 내 마음이야. 2번이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죠? 내 마음이야. 3번도 2가지, 4번 2가지, 5번 2가지, 6번 2가지. 그래서 얘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2의 6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 27번이에요. 편지 3통이 있습니다. 자, 우체통이 있습니다. 자, 우체통은 기본적으로 고정됐죠. 그래서 편지를 A, B, C, 우체통을 1, 2라고 하고요. 빈 우체통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편지 넣는 내 마음인 거야. 그치? 편지가 혼자 우체통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넣어야 되잖아. 그지? 내가 갑이야. 그죠? 그래서 편지 3통. 여기가 A, B, C가 되겠죠. 그죠? 우체통은 뭐예요? 그죠? 얘가 을이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인 거야. 따라서 자, A라는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은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B도 마찬가지 몇 가지? 2가지. C도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함수를 안 썼을까 내가? 세 번째 확인 28번입니다. 자, 5명의 여행자가 있답니다. 자, 호텔이 3곳이 있겠죠. 당연히 뭐 다른 호텔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호텔에 묵지 않아도 된대요. 한 호텔에서만 다 묵어도 되나봐. 뭐 방은 어쨌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누가 갑이야? 당연하죠. 우리가 갑이야. 우리가 돈 내잖아. 그죠?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갔는데 뭐 우리가 갑이지 뭐. 그러니까 얘네가 와달라고 맨날 홍보하고 하잖아. 그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여행자가 묵을 수 있는 호텔 몇 가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3가지예요. B도 선택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이잖아. 3가지. C도 몇 가지? 3. D도 셋, E도 셋. 요게 이제 이해가 되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 243가지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확인 29번 문제인데요.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1, 2, 3반에 편성을 한다라고 했고요. 조건은 남학생은 무조건 홀수반, 여학생은 무조건 짝수반에 하는데 각 반에 적어도 한 명은 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빈반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 텐데 제가 남학생은 그냥 대문자 A, B, C, D, E다라고 썼고요. 여학생은 소문자라고 써보겠습니다. 먼저 여학생 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짝수반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간 건 한 가지겠죠. 그죠? 끝났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D가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예. 그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보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남학생인데, 자, 빈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얘를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 나누기입니다, 조 나누기. 조를 나눈 다음에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분할.
조를 나눈 다음에 분배, 나눠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 나누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하면 될 텐데, 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그죠? 2, 3. 맞죠? 아니면 얼마? 1, 4부터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죠? 예. 그래서, 1, 4. 1명, 4명, 아니면 2명,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조 어떻게 나누죠? 그죠? 5명 중에 1명. 그죠? 뭐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명 남았죠. 자, 4명 중에 4명인데, 똑같은 게 없죠?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나누기 2. 똑같은 게 3개 있으면 나누기 3이 아니라 2팩, 3팩 이렇다라고 배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5가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조 나눈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얼마? 5개 중에 2,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3명 나누면 되고요. 똑같은 게 없죠?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똑같은 게 3개 있으면 3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를 나눴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걔를 일반이냐 3반이냐 그래서 2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도요. 나눴죠? 그러면 2명이 들어갈 게 1반이냐 아니면 3반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2팩입니다. 그래서 얼마? 20대에서 30까지가 되겠다. 또는 여기서 이미 5와 10을 더해버린 다음에 한 방에 나눈 다음에 2반으로 분배하면 되니까 한 방에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0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역이 딱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르게 푸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A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개? 2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2, C도 2.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분명히 빈 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빵하는 거야, 몰빵. 즉 얘네가 전부가 다 1반으로 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전부 다 2반으로 가거나, 그럼 안 되죠. 그죠? 전부 다 1반으로 가면 빈반이 있잖아. 빈반이 분명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죠? 2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게 지금도 좋습니다. 이렇게 딱 공역이 딱 이렇게 2개만 있는 경우, 즉 치역이 2개만 있는 경우,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 그래서 2개를 곱하면 30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까 둘 다는 일단 알아두세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인가요? 예, 26페이지입니다. 필수 5번입니다. 자, 모수보가 있답니다. 얘를 1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개수 모두 몇 개냐 물어봤는데요. 1개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모수보가 2개가 있으니까 뭐 얘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얘만 사용하든지 몇 가지? 예, 2가지가 있겠죠. 예, 요거는 2가지다. 여기다 써볼까요? 2개를 사용한다? 오케이. 그러면 얘 한번 쓰고 얘 한번 쓰고, 아니면요 얘 한번 이렇게 쓰고, 아니면 얘 한번 이렇게 쓰고, 아니면 이렇게 쓰고. 몇 가지? 4가지죠. 근데 3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할 때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쓸 수 있는 요 앞에 점이냐 아니면 이렇게 뭐 찍은 뭐 그런 거냐. 그래서 2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는 거죠. 즉 2의 제곱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쓸 수 있는 게 점 아니면 뭐 짝대기라고 할까요? 2가지. 그 다음도 점 아니면 짝대기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물론 8이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해 본다면 이렇게 하면 얼마? 오케이. 20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 10이 돼서 요 경우에는 30까지가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확인 30번입니다. 청색, 녹색, 적색 깃발이 있는데 한 번 이상 3번 이하를 할 텐데 2개 이상을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동시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한 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청색 올려도 되고 녹색 올려도 되고 적색 올려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2번이면 첫 번째 올리는 경우에는 청색 아니면 녹색 아니면 적색 3가지인데,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청색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다시 얘 올려도 되고 얘 올려도 되고 얘 올려도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죠? 333이 돼서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6이니까 얼마? 39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같은 행계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애였었는데 중복순열은? 맞아요. 그럼 얘는 중복순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걔를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대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중복순환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헷갈릴까봐 n이 1이다. 깃발이 하나면 자 들어 올리거나 뭐 안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 저 문제 안 썼구나. 100개 이상, 100개 이상. 아직 100은 안 되죠. 두 번째. 두 개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깃발을, 그죠? 만약 올렸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깃발도 올릴 수 있겠죠? 아니면 첫 번째는 올리고 두 번째는 안 올렸다. X라고 써볼게요. 첫 번째는 안 올리고요. 그죠? 두 번째는 올렸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안 올리고 두 번째 안 올렸다 이겁니다. 지금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으니까 깃발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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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리고 안 올리고 올리고 안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여기 흰색으로 썼을까? 그죠? 네 가지가 되겠다. 엔드 3 한번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깃발 지금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첫 번째 깃발, 두 번째 깃발, 세 번째 깃발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올렸다 아니면 안 올렸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올렸으면 두 번째 올리고 올리고 안 올리고 맞죠? 아니면 여기는 뭐죠? 안 올렸다라고 한다면 안 올리고 올리고 안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는 다 동그라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안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는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그죠? 올렸다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겠죠. 안 올렸다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겠죠. 나머지 거 다 빈칸 메꿔드리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8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첫 번째 거 올리냐 안 올리냐? 예, 두 가지. 요것만 숫자만 좀 지울게요. 두 가지. 두 번째도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두 가지. 세 번째도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100이 안 된 거죠.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전부 다 2에 대한 거듭 제곱이니까 과연 2를 몇 번을 갖다가 하게 되면 100보다 커지냐라는 건데 우린 배웠습니다. 자, 2는 6번 하면 64가 되겠고요. 2는 7번 곱하면 128이니까 최소한 몇 번? 7번. 즉 깃발은 7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엔 정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1, 2, 3, 4가 있는데 중복 허용해도 된답니다.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지금 1이 한 개, 2가 한 개, 3이 한 개, 4가 한 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중복을 허용했다는 얘기는 일도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충분히 많아. 절대 고갈될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되게 많은 겁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가 세 자리니까 편안하게 그냥 세봅시다. 10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11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홀수란 얘기는 뭐 1 아니면 3이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네모다라고 좀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써도 되는 거니까 맨 앞에는 0만 안 오면 되는데 0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몇 가지? 오케이, 4가지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4가지 다 와도 되죠. 똑같은 거 또 써도 되니까 16입니다. 이런 같은 방법이 있죠. 사실 0이 없으니까 곱하기 2해도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다 와도 되죠. 0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 또 다 와도 되죠. 똑같은 거 또 써도 되니까. 그래서 2개를 더하면 32가지 또는 16 곱하기 2에서 32가지. 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 세 자리 정수인데 중복 허용한답니다. 세 자리 정수만 만들면 된대요. 마찬가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다 이렇게 놓고 갑시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0은 못 오니까 5가지죠. 10의 자리는 썼던 거 또 써도 돼요. 이번에 0 와도 되죠. 몇 가지? 6가지. 됐죠? 또 써도 되죠? 6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계산해보면 이거는 180가지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다음 필수 7번인데요. 자, 1, 2, 3, 4. 이렇게 있답니다. 중복 허용한답니다. 그러면 1도 되게 많고 2도 되게 많고 다 많은 거야. 충분히 많습니다. 자, 4자리 자연수가 있다는데 이때 얘보다는 커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230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2, 3 다음에 뭐 0은 없으니까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렇게 있겠죠. 요때는 다 와도 되죠. 즉 여기에 1, 2, 3, 4 4가지 다 와도 되죠. 그 다음도 1, 2, 3, 4 4가지 다 와도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면 2, 3 다음에 2, 4가 있겠죠. 그럼 뭐 여기도 뭐 당연히 몇 가지? 1, 2, 3, 4 다 와도 되죠. 썼던 거 또 써도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2, 5 그런 건 없죠. 그럼 2 다음에
자, 이제 1000의 자리가 이제 3이 올 수가 있겠고 4가 올 수도 있겠죠. 3이 왔다면 뭐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관계 없겠습니다. 어차피 230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 4가지. 6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제가 써드린다면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네, 4가지, 4가지, 4가지. 6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싹 다 더해주시면 될 텐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80인가요? 네, 요것도 80이니까 얼마? 네, 16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소개만 해드릴게요.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23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300 이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는 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 그 다음 4, 4, 4 256까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너무 구해야 될 게 많아. 이런 경우에 막 뭔가 많아. 그럴 땐 여사건이 좋겠죠. 어쨌든 2300보다 이제 같은 경우는 없죠. 0은 없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2200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할까? 2100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이거보다 더 작은 건 1밖에 없잖아. 그죠? 더 이상 없죠? 이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 16.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뭐 4가지, 4가지, 얼마? 16 이렇게 되겠죠?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거 얼마? 4가지, 4가지, 4가지. 64가지. 이걸 다 더했더니 얼마? 96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는 256에서 96을 빼니까 얼마? 160까지.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확인 3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0, 1, 2, 3, 4, 5, 6개가 있네요. 중복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도 되게 많은 거고 1도 되게 많은 겁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 자, 4자리 정수가 있는데 짝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이니까 좀 헷갈리면 네, 100이라고 하면 안 되죠. 4자리라고 했죠, 4자리. 1000부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럼 1111 되겠습니다. 그 짝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0이 오거나, 그죠? 아니면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자, 왜 구별했는지 아시겠죠? 0이 있는 거 없는 거는요, 결국에는 0이 없는 거는 한 번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곱하기 2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짝 네모만 한 번만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0은 못 오죠. 1, 2, 3, 4, 5 5가지만 올 수 있죠. 그 다음은 다 와도 되죠. 몇 가지? 6가지입니다. 다 와도 돼. 0 와도 돼. 썼던 거 또 써도 됩니다. 중복 허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5, 6, 30, 36, 180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번만 해드릴게요. 여기는 한 번만 하면 되겠다. 맞죠?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0은 못 오죠. 그러니까 1, 2, 3, 4, 5 5가지죠.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2가 왔다. 뭐야. 그 다음 왔다. 6가지. 6가지.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은 사실 한 번만 하면 되겠네. 결국에 어쨌든 180 곱하기 3을 하니까 얼마? 540까지다. 이렇게 되겠네. 밑에 건 안 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다음 3자리 이하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런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6자리 수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사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3자리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정수다라고 하면 1, 2, 3, 4, 5, 6 그냥 6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2자리다. 자, 2자리는 당연히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은 못 오니까 5가지가 되고요. 예. 그 다음은 0도 와도 되니까 1의 자리는 6가지 돼서 30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자리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3자리까지도 되겠죠? 따라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은 못 오니까 5, 10의 자리는 0도 와도 되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2개 더하니까 얼마? 2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또 33번입니다.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000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2000보다 크니까 당연히 뭐 2000, 뭐 00 이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2000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맞죠? 2000에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0이 오는 경우
됐죠? 예, 이렇게 0이 오는 경우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어떤 게 와도 되겠습니까? 예, 요거 말고 2000보다만 크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2도 와도 되겠죠? 그 다음은 3도 와도 되겠나요? 3도 와도 되겠네요. 자, 마지막 뭐가? 예, 3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00은 못 오는 거예요. 0은 안 돼요. 최소한 여기 1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몇 가지냐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거 0, 1, 2, 3 네 가지. 여기도 0, 1, 2, 3 네 가지인데 하나는 빼야 돼. 0, 0 오는 거 빼야 됩니다. 요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네요.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혀 문제 없죠? 예, 그대로 뭐 내가 0, 1, 2, 3 넷. 네. 그죠? 16이겠고, 뭐 여기도 16이겠고, 여기도 당연히 16이겠죠. 여기는 얼마 그러면? 4, 4, 4. 이렇게 뭐 그냥 천천히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뭔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0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32에다가 얘도 하면 47, 얼마? 127가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여사건도 한번 해볼까요? 이왕이면? 예, 이왕이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번에 전체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자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셋, 그 다음은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 이제 64가 되니까, 예, 3, 4, 12, 3, 6, 18. 그래서 192가지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럼 2000 이하다라는 뜻입니다. 2000 이하다. 그러니까 먼저 2000이 되는 너 한 가지는 있겠죠. 그죠?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2000은 해당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으려면 그 다음 뭐가 돼? 그죠? 1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 올 순간 몇? 444.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막 쓰면 안 돼. 444, 64. 바로 쓸까요? 그래서 얼마? 65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192에서 65를 빼니까 얼마? 127.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니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인데요. 또 별거 아닙니다. 필수 8번이에요. 자,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는데 정의역은 2개를 줬는데 공역은 안 줬어요. 몇 개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N개.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N개. 그러니까 결국 N제곱이죠. N제곱이 49니까 당연히 N은 얼마? 7이겠죠. 네. 다음 확인 34번입니다. 함수의 개수 몇 개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히 또 3의 5제곱이냐 5의 또 세제곱이냐 맨날 헷갈리잖아. 그죠? 자, 1대1 함수는 뭐죠? 갔던 놈 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1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갔다. 2는 그럼 A로 못 가죠. 하나 빠져야죠.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예를 들어 뭐 2가 B로 갔다. 마지막 3은 3개밖에 없겠죠. 60이 돼서 2개를 더하니까 얼마다? 네, 18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 35번입니다. F1과 F3은 짝수로만 가야 된대요. 오케이. F1이 갈 수 있는 거 짝수는 6, 8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F1이 뭐 짝수니까 6으로 갔다 이렇게 치죠. F3도 짝수랍니다. 그럼 당연히 6, 8 뭐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뭐 어디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데 뭐 또 가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F2는 홀수입니다. F2가 갈 수 있는 건 5, 7, 9 세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이고 3이 이렇게 가죠? 미안합니다. 예, 제가 큰일 날 뻔했네. 3이 짝수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는 홀수? 뭐 2는 어디로 가지? 뭐 그냥 아무데나 9로 갈까? 어쨌든 세 가지. 마찬가지죠. 4도 홀수. 그러면 5, 7, 9 세 가지죠. 됐습니까? 일단 계산합시다. 이건 4고요. 이거는 9입니다. 나머지 언급이 없는 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4, 9, 36.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